자, 여러분, 1, 2월 과정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명남님은 기분이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에? 에? 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자, 258페이지 양도세 세율을 한번 보시면은, 양도세 세율. 그 산출세 구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럴 때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한다. 이 경우 여기 비출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요,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고로 하며.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큰 것을 그 세고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이거는 참고적으로 봅니다. 파생상품 등은 자본시장 육성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세율의 7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인하할 수 있고요. 표준세율을 봅니다. 그 양도세 세율, 우리 각 세목별로 이번 순환은 세율을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환부터 이제 암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오늘은 편하게 한번 봅니다. 그래도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세법 공부한다고 양도세 세율 물어보는데 또 아무것도 대답 못하면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는 세율이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자,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여기서 제외하고, 또 등기 여부와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등기 양도에 따르면 최고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되고, 25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기된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또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1년 미만 보유했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양도세 세율이고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부터 42%까지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에 6에서 42%, 여기다가 10% 추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6%부터 5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권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보유기한에 관계없이요, 1년 이상 보유했어도 무조건 몇 프로냐? 50%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유기한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할 때 6에서 42%인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자, 무조건 보유기한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연령이나 이제 전매 사유 등의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은 이제 요 예외가 있어요. 요거 예외는 나중에 살짝 제가 문제풀이나 심화 이론 같은 거 할 때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간에 제외가 있지만, 어떤 간에 분양권,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 양도는 무조건 50%고요. 보유기한 관계없이.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때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은 40% 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 다음에 기본세율이라고 그랬어. 소득세에서 기본세율, 초과 누진세율을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소득세에서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요? 6%. 처음과 끝은 외워두셔야 돼요.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양도세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요?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부터 42%까지 과표관이 7단계로 되어 있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물론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등기됐다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상가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토지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인데? 50%인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좀 낮습니다. 40%입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6에서 42% 추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요.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나 3주택은 자, 추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자,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00주택자든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했다 6에서 42% 적용하는데, 자, 6에서 42% 기본세율 적용될 때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은 이 기본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추가세요.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20%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2주택자 같으면 10% 추가하니까 16%부터 52%까지, 3주택자 같으면 26%부터 몇 프로까지?
62%까지 이렇게 초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시행 시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그러면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그 기타 자산 옆에다가 골프용권 하나 써놓습니다.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에요. 보유경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에 대하면 틀려요. 무조건 기타 자산은 6에서 42%입니다. 파생상품은 됐습니다. 20% 세율인데. 자, 인하할 수 있고요. 그 260페이지 그래서 보충의 양도세 세율 정리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암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260페이지 비삼용 토지는 기본 세율 정될 때 비상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할 때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 정되잖아요. 그럴 때 1200만 원이 하면 16%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원 초과했을 때 거기 2억 2,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52% 되는데 그 곱하기로 지우고 이걸 뭐로요? 자, 그 5억 원 초과액에 52% 이런 식으로 고쳐놓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곱하기를 지우고 자, 그래서 5억 원 초과액에 자 52% 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비삼용 토지는 10% 추가해가 세율이 적용돼서 16%부터 52%까지 적용됩니다. 나머지 261페이지 내용들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양가로 3번 내용은 올해 2018년도 올해 추가된 내용인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넘어갑니다. 262페이지 비삼용 토지가 어떤 건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비삼용 토지 범위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만 넘어갑니다. 비삼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돼요.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65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265페이지 5번에 미등기 양도자산이에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게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면 조세 부탈 우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는 건데, 자, 먼저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사항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제목이 미술입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을 다 배제합니다. 옛날 시험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은 배제하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둘 다 배제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래요? 양도세 계산 과정 갑, 필, 차를 뽑으세요.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과세표준 구할 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다 배제한다고 했죠? 자,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등기 양도하는 자 토지입니다. 자, 건물로 할까요?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입니다. 그럴 때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양도가액이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계산해 봤더니 4억.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1억. 그렇습니다. 자, 양도차익 1억이니까 자,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얼마예요? 1억. 자, 산출세액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다 미등기 양도는 최고세율 70%죠? 그러니까 산출세액 얼마에? 7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양도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 양도차익이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 1억. 그 다음에 산출세액 구해봐라. 세율은 몇 프로? 70%.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7천만 원 이렇게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에서 3번 최고세율 70% 적용한다고 그랬고, 자 4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 불이익. 그래서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서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아까
취득가액을 매가만기에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상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토지 건물은 등기된 경우 3%인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 적용합니다. 즉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불이익은 있지만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 쫙 다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자,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곳으로 의제해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볼 건데 넘기면 266페이지 동그라미 2번만 일단 미출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동그라미 2번 쫙 밑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최근에도 나왔던 것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다. OX예요. X입니다. 또,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X입니다. 얘들은 비과세 감면, 장기税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불이익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등등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자,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어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조세 포탈을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데 먼저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어떻게 한다? 다 배제하고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공제도 배제, 기본공제도 어떻게 한다? 다 배제한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 비중 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하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자 여러분요.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근데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가만기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할 때 등기된 토지 건물은 3%인데 미등기 양도한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제 보는 경우가 있다.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하나 대표적으로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한 경우는 불이익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는 거. 이런 정도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이제 어려워요.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양도차손의 통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배우자 및 직계임속간 이율과세 특례. 작년에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찍었는데 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온다고 찍은 것 중에서 안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장기 보유특별공제 독립파문제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 이율과세 특례 작년에 나온다고 제가 찍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찍은 거, 나머지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옵니다 한 거 다 계산 문제까지 적중을 다 했는데 나온 것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 것 중에 다 두 가지가 빗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온다고 올해 했는데 안 나온 것은 그 다음에는 거의 또 다시 또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율과세 특례가 이제 어려워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법 공부 어느 정도 얼추 공부가 다 되고 낯설지 않고 다른 것들 기본적인 게 공부가 됐을 때 해야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면 괜히 막 세법이 어렵다는 둥 이러면서 괜히 뭐 다른 것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268페이지 양가로 써본 양도소득의 부당해이산 부인 특례도 다음에 배웁니다. 저한테 배우면 이제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이제 핵심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또 다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71페이지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있잖아요. 자, 여기를 봅니다. 시험에 무조건 올해 독립파문제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를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나옵니다. 먼저 개요 및 납세지를 봅니다. 개요.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며, 그렇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으면 과세권자가 결정, 세금 계산하거나 또는 경정, 고치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방법은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 신고납부와 확정 신고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제 이걸 따로따로 공부한 다음에 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정 신고납부, 확정 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 신고납부 안 해도 가산세예요. 그럼 어떤 관계냐,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양가로 2번 납세지를 봅니다. 거주의 양도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양도자,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국세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관할 세무서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재작년에 나왔던 것은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하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아니고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부산까지 몰아 내려가요. 국세는 어디다 납부하든 국고로 귀속하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다만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소재지로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이 거주자일 때 항상 주소지 원칙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번에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요.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중년의 남녀 수강생분들이 짝이 돼서 앉아있으면 보니까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기 보니까 딱히 뭐 이렇게 찍어서 할 만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여기만 그래도 좀, 저쪽은 좀 약간 오빠하고 동생이가 착타이가 나는, 안경을 벗으시는데 좀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자, 뭐 그러면은 괜찮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여기 둘보다 있잖아요, 조금 더 나이가 먹은 그 중년의 남녀 수강생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 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둘이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그래서 여기 둘이 맞다. 맞다. 알았어. 내가 왜 안 보였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앉아 있잖아요. 둘이는 어떤 관계? 둘이는 어떤 관계냐니까? 남남? 아유, 뭘 남남이야. 여러분 보세요. 동문수학하는 짝이지. 그래서 같이 이제 29회 시험, 이제 그 광명 29회, 우리 배운고시학원 29회 그 말하자면 학창시절 같으면 동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독고협력하고 합격해서도 서로 독고협력하고. 여러분들 중개사 합격하셔서 광명 여기 이제 딱 진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옆에 사무실에 내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업했다고 그래서 옆에 사무실에 이렇게 가면은 떡 돌리러 가거나 가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품이 넓게 어서 오세요. 이번에 개업했나 하면서 경쟁 관계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 지역 모임에 같이 가입해서 야유회도 갖고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떡 갖고 오면은 막 못마땅해가지고 내 경쟁자잖아요. 그냥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데, 자,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 중요한 동기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 고시원 같은 데서 지금 이미 막 접촉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기습적으로 둘이 어떤 관계 딱 그러면은 중년의 남녀 수강생분들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냥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로 여자가 더 얼굴 빨개진다고 그랬죠? 빨개져가지고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는데 아무 관계가 아니라 짝입니다. 그잖아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는 건데, 일단 예정신고납부부터 한번 잘 봅니다. 개요를 볼게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기간 내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정신고 의무자,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인데요.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필차, 양도 차익이 빵원이에요. 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도 반드시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입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납부의 경우는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예정신고납부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고 양가로 3번 예정신고기한 파생상품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되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 그 양도일이 딱 밑줄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 생일이 언제 생일? 생일 언제? 7월 며칠? 7월 16일 날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 언제입니까? 7월 16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예정신고기한 언제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8, 9, 9월 30일입니다. 여러분. 7월 달은 7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이 7월 31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말일로부터 2개월 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9월 달은 31일이 없으니까 9월 30일 월로 하니까 그 달에 말일로 갑니다. 요거 반드시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가지고 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생각하시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자, 예정신고기는 언제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정신고기는 언제예요? 2월 28일. 그러면 생일이 12월 달이에요? 네? 12월? 그렇고. 그 다음에 언제? 8월 31일. 그럼 생일이 6월 달?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내가 이렇게 생일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생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맨날 여기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 나보고 나중에 제 생일이었었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았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옛날에.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에다가 여러분 이번에 2018년도 올해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허가일 아래다가 또는 해제일 이렇게 해놓으세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을 때는 해제일, 그래서 또는 해제일 이렇게. 그 허가일 아래다가 가로해놓고 또는 해제일이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을 때는 해제일, 허가가 있었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허가일, 아이고 못 쓰신 분 271페이지 그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그 끝에 허가일에다가 가로해놓고 또는 해제일, 허가구역 해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허가받았을 때는 허가가 있었을 때는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을 때는 해제일. 요게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이에요.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자, 허가일 전에 또는 해제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대금이 청산. 즉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적으로 양도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양도세는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10일입니다. 허가일이 5월 4일입니다. 그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6, 7, 7월 31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칙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또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는데 해제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반드시 꼭 상식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이게 이제 법령 내용이고 법령의 반대속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허가에 속한 말을 또 2월 이내 이렇게 하느냐. 양도일이 아니라. 자, 그러냐면 승질 급한 사람이 보세요. 4월 10일 날 대금 청산되고 4월 12일 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양도소득세 말을 또 2개월 이내.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양도세 양도신고 납부했어요.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민법에서 배웁니다.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이죠? 그렇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못 받아 다 꽝이잖아요. 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 말부터 이렇게 하면은
4월 12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아? 그럼 다 꽝이니까 양도세 낸 거 돌려받아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유효하게 된 허가에 속한다 말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한데 양도가 없으니까 이런 때는 자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자, 대금 총산이 나중에 허가 후 대금 총산,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허가 전에 대금 총산, 허가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허가 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처럼 다 알아둡니다. 넘어갑니다. 272페이지. 272페이지 보시니까요. 동그라미 2번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하면 신고 납부하다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서 합니다.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요. 작년까지는 분기였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년을 4, 4분기로 나눠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었다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력 자 1월 25일이 제 생일인데요. 음력 1월 25일입니다. 양력으로 환산해서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음력 1월 25일 날 근데 하여튼 양력으로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하여튼 1월 25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1월 25일 날 양도했어요. 그러면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니까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 6월 30일이죠. 반기 말일 반기의 말일. 자,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작년에 이거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우리 부담부 증여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증여자가 갚아야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이럴 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밑줄짝 2개월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바꾼다 2개월로 바꾸겠지.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도 몇 개월?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거.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자, 꼭 알아두시고. 이것도 작년에 개정세법이었었는데 꼭 알아둡니다. 양가로 4번 양도소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양가로 5번을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 양도일이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 안 했다? 가산세가 정됩니다. 근데 그 가산세, 자, 똑같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똑같습니다. 의무 위반에 정도에 따라 신고 기한, 양도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예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몇 프로? 40%. 단순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계 20%. 과소신고, 과소신고분세계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10,000분의 3. 0.03%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되는 거 똑같습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이제 예정신고 다 봤고요. 개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세전이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73페이지입니다. 납세무자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있는 고자인데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 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필 차상 소기과 구했는데 과세표준이 빵원이에요. 또는 결성금이 발생했어요. 그런 때도 반드시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역시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땡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한을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고자는 그 양도소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미출입니다. 계속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언제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다음 연도가 포인트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 시험에서는 최근에도 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 다음 연도.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에 관한 세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확정신고기한 말씀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확정신고 생략. 여기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밑줄입니다. 본문 첫 번째 줄.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를 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고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이때 예정신고를 했는데 뭐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예정신고를 해요. 그럼 또 서로 바쁜데 귀찮게.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근데 밑줄입니다. 계속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법 밑줄입니다. 세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알아둡니다. 당연도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또 보세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건물 팔았고 예정신고했습니다. 여기를 봅니다. 또 이번에는요.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비례세율 대상이다. 즉 70%나 50%, 40% 이렇게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든 따로따로 적용하든 결론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누진세율 대상이다. 그러면 과표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됩니다. 이렇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인세잖아요. 그래서 합산해서 요 5천만 원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해서 자 봅니다. 합산해서 이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는 합산해서 세액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그럼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는 같은 연도에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걸 합산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보세요. 근데 합산해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면 세율 달라지고 승인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근데 합산하지 않았어요. 합산하지 않고 또 요것에 대해서만 그냥 자 합산하지 않고 예정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요. 그 다음 연도에 이것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는 합산해서 예정신고 마지막에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4번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를 봅니다.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였죠? 확정신고 납부 안 해도 가산세인데 273페이지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의 종들은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예?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똑같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밑줄 쫙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불성실해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됐다고 쳐요. 확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웬만큼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시험에서는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넘어가기 전에 저를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남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남. 아까 누가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남남 그랬는데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질문 한번 들어봅니다. 최근에 기출됐던 지문인데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게 되면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X예요. OX예요.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근심 어린 얼굴로 나를 보고 있구만. 에? 자, OX요. OX. 네. 자, 밀어붙이는 건데. 자, X. 자, 이거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제가 분명히 남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는 일단 적용됩니다. 무조건.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 시 불성실할 때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 만큼은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하면 무조건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남이라니까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 그런 얘기 넘어갑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넘어가시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납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납부할세액이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한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분할납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습니까?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500만 원 초과. 재산세, 종부세는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할 때. 그 납부할세액이 이거 중요한 거 하는데 딴짓하고 있네.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부를. 전부 아니고 일부를.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도 분납기한이 납부기한이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었잖아요. 양도세도 2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법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납기에 최소한 얼마 깔아놓고 1천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납기에 최소한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예, 자, 그 얘기고.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최대 절반까지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800만 원, 절반까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납부 기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줍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넘게 내는 분 융쾌해달라고 했더니 없었잖아요.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기준이 재산세, 종부세와 달리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집니다. 양도세, 부가세, 납부할세액의 부가세는 없습니다.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쫙쫙 다 밑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자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 뭐였습니까? 시군이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빼놓고 나머지만 특광도. 예.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세인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특광도인데 뭐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그리고 얘는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라고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보면 독립세예요.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10% 부과되는 부가세였다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랑 무조건 틀려요. 자, 다음 중 부가세 연결이 옳게 되는 것은 뭐 아니면 양도세 문제에서 양도소득세에게 10%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독립세고. 그 다음에 얘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를 납부하게 합니까? 2,000원을 징수합니다. 예? 자, 2,000원을 징수하게 해요? 아니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재작년에 지방소득세 독립화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린 거 올라라 정답 질문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나눠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세가 시험범위 아니니까. 개인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나눠질 때 자, 개인 지방소득세 얘는 자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세율이요.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10분의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분의 1 세율 적용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이 만약에 70%면 얘는 7%, 50%면 얘는 5%, 40%면 4%, 6에서 42%면 얘는 0.6%부터 4.2%까지 이렇게 10분의 1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런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몇 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나머지 규정들은 대개 지방소득세는 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법 규정 내용을 다 준용해요. 대부분. 그래서 예정신고기한 이런 것도 똑같고 하여튼 자 보세요. 지방소득세 문제가 제가 독립화 문제로 재작년에 나왔는데 그때 그랬어요. 지방소득세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나온다 그러면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 지문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양도소득에 대한 우리 배운 그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그 내용들이 지문에 쭉 깔려 나왔어요. 대부분.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예상은 조금 빗나가긴 했지. 뭐냐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떤간에 이런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간에 지방소득세는 이런 몇 명 내용만 주의해서 보시면 나머지 규정은 다 소득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원래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지자체의 원래 특광시군의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되는 건데 독립세니까. 근데 여태까지 부가세인 시절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소득세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했는데 이걸 따로따로 신고하면 번거롭잖아요. 국민들 불편하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냥 여전히 함께 신고 납부 관할세무서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같은 것을 내실 때 여전히 지방소득세 함께 내고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얘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것뿐이지 독립세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부가세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납부세계 부가세 먹어놓고 지방소득세 아니에요. 부가세 납부세계 부가세 먹어놓고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 부과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7절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 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보면 개요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납세 의무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고소를 둔 고자만 해당합니다. 즉 비고자라든가 5년 미만 주소고소 둔 고자는 양도세,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잘 알아둡니다. 자,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모두 비거주자도, 마돈나도, 싸이도 다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무자는 비거주자는 당연히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납세무 없고 비거주자는. 자, 국외산 양도 시에는 거주다 해야 되는데 거주자도 그냥 거주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자지 5년 미만, 4년, 3년 주소고소 둔 자는 거주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 문제에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문제에서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10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자,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OX예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양도일 현재 10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자,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OX예요. 다시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10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다시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국내에 10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OX예요. OX예요. 맞잖아요. 10년간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5년 이상이니까 당연히 납세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 놓고 자, 요거 X잖아요. 그런 분들 있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5년인데 왜 10년으로 돼 있으니까 틀렸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응용력이 없는 사람 아니 싫어요 지금. 이렇게 응용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10년간이니까 당연히 5년 이상이니까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과세대상 같은 것을 보면요. 국내재산 양도와 거의 똑같은데 니은번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 미출이에요. 그래서 국내재산 양도 시에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잖아요. 근데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전 대륙에 걸쳐서 저희 나라가 등기부를 관리하거나 기준시가 그런 거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 없이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이라든가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또 넘어가시면요. 다음 순환에 배울게요. 오늘은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만 잘 기억합니다. 비거주 안 되고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 277페이지 보면은 277페이지 보면 준용 규정 준용하지 않는 거 쭉 나오고 뭐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요. 기준시가 같은 거 적용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등기 관련한 거 적용이 없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국외선 양도시. 오늘은 납세무자까지만 잘 보시고 다음 순환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세를까지 해가지고 오늘 다 봤습니다. 우리가 1, 2월 과정은 다 마쳤어요. 집에 가려고요? 복습은 하고 가야지 오늘 배운 거 여러분. 자, 오늘 양도세
계산 과정 배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를 머리끌 잘 따서 우리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가필, 차장, 소, 기, 과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 있나 딱 보고서 없다 그러면 가필, 차장, 소, 기, 과 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에서 필 뭘 빼요? 필요경비를 빼서 가필, 차, 양도차액 구하고, 양도차액에서 장기 보유통제액을 공제해서 소, 기 구하니까 뭘 구해?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한다? 과세품 구합니다. 아유, 머릿속에 딱 떠올려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하고?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차액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액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양도자와 양도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게 되느냐 그러면, 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데,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수로 추계 경정한다? 매, 감, 기. 다시 어떻게 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확인 안 돼서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는 거.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환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는 건데,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지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만약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가만기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 내가 산 가격, 거기다가 취득 관련한 조세나 공과금, 부대비용, 즉 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하면 소개비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취득가액에 재산세나 종부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명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만 포함하고, 취득세 같은 애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자, 다른 것들은 반드시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명세 같은 애들은 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자와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합니다.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자. 이자는 15% 붙인다. 그런 이자는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합니다.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런 것들 등등이 쭉 있다. 그 다음에 소송 화비용 같은 것도 포함하는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 화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 자, 취득가액을 실질취득한 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에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샤시 설치 비용 뭐 등등 그런 것들. 근데 이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교체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뭐 이런 것들, 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이런 것들 양도 직접 비용을 포함하고,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산, 속칭 와리강 비용 이런 것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했어요. 차, 장, 소, 양도 소득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수별 공제.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국내, 우리나라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해줘요. 다른 나라 국가 경제까지 신경 안 써줘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반드시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자 1세대 2주택, 3주택, 배주택자, 다주택자요. 장기 보유경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주택자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경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배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도 자산별로 공제를 하는데, 다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그래서 양도 가액에 공제를 10% 적용한다, 양도 소득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 공제율 일반적으로는 10%부터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해줍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에다 몇 프로씩? 8%씩. 양도차익에 그래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24%부터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대해서. 그 다음에 가필, 차상, 소, 양도소득 금액 구했고 과세 표준 금액 구하기 위해서 소, 기과,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된 기본 공제는, 자, 뭐만 아니면, 절 보시고,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 비고자가 양도하든 국외자산을 양도하든 자산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하면 싹 다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다 돼요. 공제상이 되고, 보유한 자산 종류 등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별해서 기본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별해서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국내 자산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250, 자, 주식 양도했을 때 250, 파생상품 양도했을 때 250입니다. 자, 국외자산에서 또 부동산 양도했을 때 250. 자, 주식 양도했을 때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근데 국외자산은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 국외자산은 국내자산과 통합해가지고 최대 얼마? 250만 원 해줍니다. 그러니까 토탈에서 어떤 거주자가 국내 국외자산 양도 이런 걸 다 양도했을 때 최대 얼마? 1250만 원까지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게. 자, 그 다음에 양도 순서대로 공제해주고, 순차로. 가필, 표정이 어두워지네? 가필, 차장, 소기, 과세 표준 구했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 산출세 구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큰 것만 좋아해.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분명해. 의미는 같으니까 골라낼 수는 있겠지만,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 다음에 자, 양도세에서는 동일한 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 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산출세액을 구해서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건. 그 다음에 양도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아직은 정확히 못 외워도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 70%. 등기됐다, 보유한에 따라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10% 추가세를 적용해서 16%부터 52%까지 초과분세율 적용되고 기본세율 적용될 때 분양권은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는 무조건 보기한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